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명의 리퀴드 맥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생명의 리퀴드 맥이 급격히 소비된다, 우리 몸속에서. 이런 거로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급격히 소비된다는 것은 면역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생명액 리퀴드 맥이라는 거는, 이 리퀴드는 무슨 뜻이죠? 용액입니다. 용액을 뜻하는데, 이 용액 속에 살아있는 영양소가 7대 영양소가 들어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용액이 들어있다는 것이 뭐예요?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들어있고, 지방질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미네랄도 들어있고, 항균물질도 들어있고, 섬유질도 들어있는 이 용액이 리퀴드예요. 그럼 맥은 뭐냐? 약자를 쓰면 마그네슘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액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피 속에 있어요, 이거죠. 그럼 피 속이 각 조직 쪽에 혈관이 10만 킬로나 연결되면서 우리 세포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영양소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는 영양소가 소비가 됐으면 못 먹죠. 그러니까 급격히 소비가 되면 면역이 떨어진다. 이거를 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요, 이 혈장에 있는 생명의 리퀴드맥이 급격히 떨어져요.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장에 만약에 10개가 있다면은 5개로 떨어져 버려요. 헛 5개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이 없어진 거죠. 스트레스가 이렇게 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액이 오염이 돼요. 오염이 되면 결국은 피순환이 안 돼가지고 혈류가 끊겨서 암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 생명의 리퀴드맥이 소비가 많아지니까 급격히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 안 되는 사람은요, 소화 안 되는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섭취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땀을 많이 흘리고, 일을 많이 하고, 또는 찜질방에 가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리퀴드맥이 급격히 소비가 돼요. 왜?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이 뭘로 같이 빠져요? 생명의 리퀴드맥과 함께 빠집니다. 함께 같이. 만약에 땀이 1리터를 흘리면요, 10g가 빠져요. 생명의 리퀴드맥이요. 자, 오줌이, 소변이 1.5리터라면 15g가 빠져나옵니다. 엄청나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매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하는, 숨을 쉴 때도 이 생명의 리퀴드맥이 소비가 됩니다. 우리 몸속에 혈장 속에 그대로 그냥 소비가 안 된다면은 병들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렇죠? 이게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명의 리퀴드맥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조직 파괴가 되고 염증이 발생되고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급격히 면역이 떨어져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생명이 없는 영양소를 섭취하면 아기에게는 바로 혈장이 생명의 리퀴드맥이 하나도 없겠죠? 소비할 것도 없겠죠? 그럼 혈액이 썩는다. 썩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병밖에 더 생깁니까? 그래서 이 임신부는 우리가 가장 혈장 속에 생명의 리퀴드맥이 항상 있어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의 학교 급식을 우리가 들어봐요. 그러면 과연 생명의 리퀴드맥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식중독을 일으키는 음식은요, 바로 이 생명의 리퀴드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있는 것까지도 소비시켜가지고 식중독을 일으킨다는 거,
우리는 새삼스럽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시험 공부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면은 뭐예요? 대장염 이런 걸 발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을 이렇게 소비만 시켰지 보충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여드름이 많이 나죠. 뽀드락지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나 텔레비에 가끔씩 중고등학생들 골든벨 울린 거 그 학생들을 보면요 전부 얼굴이 여드름 투성이에요. 그리고 그냥 얼굴이 전부 핏자국이요. 그거 전부 리퀴드맥 소비만 시켰지 보충을 안 해주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기도 안 잘하고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뚱뚱합니까? 그냥 정말 이게 여기서 표현하기 쉬면 그냥 엉덩이나 이 허벅지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가슴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이것이요. 전부 생명 리퀴드맥의 소비만 됐지 보충을 안 해줘서 이것이 소비가 되면 급격히 면역에도 비만이 옵니다. 비만이 오면 되면 뭐가 와요? 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이 극히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생명의 리퀴드맥의 소비만 있지 보충 안 해줘서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하는 친구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50세인데요. 아주 건강을 자부하던 분인데 약을 50세까지 한 번도 먹지 않은 그런 분인데 배란간에 소비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배설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꼼짝하기 싫어서 누워서만 생활하고 싶고 하다못해 1시간을 일을 못해요. 이런 증세가 와서 병원에 가니까 휘장암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피로가 많고 일하기가 싫고 활동하기가 누워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내 혈장 속에 생명의 리퀴드맥이 소비가 돼가지고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면은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이런 것을 주사를 맞으면 완화가 돼요. 그러나 완화가 돼서 더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결국 병이 악화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미네랄을 이렇게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절대 죽은 음식을 미네랄과 결합해서 먹지 말고 살아있는 영양소와 결합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다의 생선입니다. 바다의 미역입니다. 바다에 있는 해초 같은 것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염전에 갔다가 염전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함초 같은 풀들이 바다에서 소금물을 먹고 자라는 바닷물을 먹고 자는 풀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름이 수십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채취에다가 입에다 씹어 보니까 전부 짜요. 바닷물을 직접 먹고 사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그래서 그걸 믹서에 갈아서 아침 저녁으로 한 10컵 정도를 마셔봤는데요. 우선 스트롱하고요. 피로가 없고요. 소화가 잘 되고요. 이렇게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리퀴드맥은 짠 성분이요. 1.0%가 뭐냐? 나트륨하고 칼륨이 1:1로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나트륨과 칼륨이 펌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 뛰고 가슴이 숨을 쉬고 소변을 보고 땀을 내고 우리 몸이 조직이 천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이 바다의 미네랄이 바로 생명의 리퀴드맥. 거기서 마그네슘이 있어서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리퀴드맥이 소비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약을 먹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현대의학, 서양의학은 바로 이러한 약을 섭취하게 하지만은 우리 대체학 미네랄연구원에서는 소화가 되지 않았을 때, 염증이 있을 때, 간이염이 있을 때는 생명의 리퀴드맥을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됨으로 해서 이런 질병을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원병이라는 병 알죠? 이건 현대에서 원인도 밝히지 못해요. 그리고 만성 관절염증 환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베제트병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에서는 원인도 찾지 못합니다. 발생 원인도 찾지 못합니다. 이거 다 혈장에 생명의 리퀴드맥이 결핍돼서 오는 질병들이에요. 이거 섭취해주면은 우리가 베제트병이나 관절염 같은 것은 얼마든지 치료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성들 중에서 오늘날 자궁이 없는 분이 3사람 중에 1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궁에 혹이 생긴다, 자궁에 염증이 발생한다 할 때요, 이 자궁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여기에 이렇게 혹이 있다. 이걸 저희들이 의사하고 같이 입회를 해서 칼로 째겨봤어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곰팡이, 세균,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러한 세균이 집합소입니다. 이것은 자궁에 혹이 생겼다면 염증이죠. 염증에서 이런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흔히 암이나 우리가 성인병은 유전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되죠. 유전. 여러분 유전이라는 말은 없애버리세요. 유전이라 어머니 혈액이 생명의 리퀴드맥이 소비가 돼서 없었을 때는 그대로 어머니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혈장 속에 리퀴드맥을 채워만 주면은, 보충만 해주면은, 회복만 시켜주면 유전이라는 말은 없어도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리퀴드맥을 소비된 것을 항상 보충해주면 유전이라는 병, 어머니로부터 온 병 다 예방하고 다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을 보니까, 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 또는 이런 사람들은 이 미네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급격히 면역이 떨어진다. 또 저희 미네랄 연구원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장 치료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 위에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소, 체중 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우리 체온을 올려주죠. 약간 쓴맛이 없어지고 좀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맥 속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 마그네슘이 우리 심장을 박동하게 되죠. 뚝딱 뚝딱
뚝딱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죠. 우리가 잘 많이 먹는 배죠. 이 배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아주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심장 박동에도 좋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에도 좋고요. 신경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피로도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자, 마그네슘을 많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면 소모가 되죠. 그래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항상 음식과 함께. 이번엔 당근이죠. 이 당근의 한 개에다가 리퀴드맥 한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자, 당근에는 햇빛산, 우리 몸을 젊게 하죠. 같이 섭취를 한다면 우선 햇빛산이 우리 뼈 속으로, 간 속으로 들어오니까 간에서 또는 뼈에서 피를 만들죠.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피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뼈가 힘이 없고 약한 분은 이 당근에다가 리퀴드맥을 뿌려서 섭취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많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면 소모가 되죠. 그래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항상 음식과 함께. 이번엔 당근이죠. 이 당근의 한 개에다가 리퀴드맥 한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자, 당근에는 햇빛산, 우리 몸을 젊게 하죠. 같이 섭취를 한다면 우선 햇빛산이 우리 뼈 속으로, 간 속으로 들어오니까 간에서 또는 뼈에서 피를 만들죠.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피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뼈가 힘이 없고 약한 분은 이 당근에다가 리퀴드맥을 뿌려서 섭취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번 감이죠. 이 감은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감 껍질째 리퀴드맥하고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C가 감 껍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미네랄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에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는 데는 아주 충분한 물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근깨 기미, 이것이 상당히 빨리 없어집니다. 국에도 미네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국이 되죠. 또 밥에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